안녕하세요. 연세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 전유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우리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새로운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하는 예쁜 짓에 너무 행복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를 잘 키워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도 같이 생기니까요. 영아기를 보내신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아이와 부모님 사이에 생기는 어려움들로 고민을 하셨다면 유아기 부모가 되면서 이제 나와 아이 외에 제3자로 인한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두둥 또래, 친구 관계인데요. 지금 유아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성인이 된 지금도 저도 오 선생님도 주변 분들과의 관계, 사회관계 등으로 서로 얘기를 들어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오 선생님, 이 친구 관계, 또래 관계, 이 한 인간의 일생에서 계속되는 고민인 것 같죠? 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전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도 생기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이런 부정적 감정 느끼게 되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얻는 기쁨이 분명 있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부대끼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저희가 거의 20여 년 교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많은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꼭 드리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머님은 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길 바라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모든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친구들에게 인기 많은 아이요. 사회성 좋은 아이요.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인기 많고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이렇게 다시 여쭤보면 다들 친구들하고 많이 놀게 해주죠. 아주 매일매일 어린이집 끝나고 놀아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그렇게 친구랑 많이 노니까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인기가 있던가요? 하고 여쭤보면 이제 그제서야 본심들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싸우는 날도 있더라고요. 잘 놀다가 갑자기 막 뭐 때문에 기분 상해서 안 논다고 하고 막 난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엄마가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마련해준 자리에서 갑자기 갈등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아이들끼리 화가 나서 헤어지기도 하고 이 사태를 어찌하면 좋을지. 또 오늘은 난 누가 좋아서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음 날에는 난 누구 때문에 어린이집 가기 싫어. 아니 이 아이의 마음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우 선생님, 이 어려운 또래 관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엄마가 개입을 하려고 들면 참 끝이 없습니다. 육아가 산 넘어 산이죠. 네, 더 큰 산이 또 기다리고 계시지요? 네. 아이를 키우는 많은 어머님들이 내 아이가 다른 아이와 문제없이 아주 잘 지내고 그리고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자라길 바라시는데요. 사회성이 좋다는 게 그냥 친구들과 늘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걸까요? 물론 내 눈앞에 있는 상대들과 잘 지내는 아이, 그리고 지금 당장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아이가 사회성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회성에는 더 다양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사회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신다면 아이들의 또래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방법을 더 잘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성이 뭘까요?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회성은 개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에서 가치 있게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고, 정서, 행동을 통합하는 광범위한 능력입니다. 사회적 유능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 있습니다. 사회성과 사교성은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사회성 이야기에 귀가 쫑긋해진 분이라면
네. 어떤 상황인지 좀 짐작이 갑니다. 네. 아마도 반 이상은 사교성과 혼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놀이터에서 만난 다른 아이들, 그냥 아무데나 끼어서 두루두루 잘 노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낯가림이 좀 심한 것 같아요. 키즈 카페 가면 아무한테나 말도 잘 걸고 그런 애들 있던데요. 우리 애는 계속 엄마만 붙잡고 있고 좀 대면대면해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아이의 사회성에 대해서 상담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로 든 것은 사회성이 아니라 사교성입니다. 즉 낯선 타인, 그 낯설음 자체가 나의 행동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특성을 지닌 아이들, 그래서 다른 또래에게 다가가거나 말 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 나의 행동에 영향을 덜 받는 거, 이런 아이들 낯선 환경에 쉽게 적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건 사교성이에요. 그래서 기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런 성향이 아닌데 이 사교성을 사회성으로 잘못 오인하면 우리 아이는 사회성이 없는 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고민하시게 되죠. 사회성은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질적인 상호작용,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나의 사고와 정서, 행동을 통합하면서 이 관계를 질적으로 깊이 맺어가느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른들 중에도 그런 분 있으시죠? 낯선 사람을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잘 거는 사람, 그리고 두루두루 주변과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친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분들도 본인에게 중요한 관계는 아주 깊이 있게 다져가잖아요. 꼭 기억해 주세요. 사교성과 사회성은 다른 개념입니다. 사교성이 낮다고 해서 사회성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니죠. 그렇다면 사회성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으로 여겨지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전 선생님은 어떠세요? 사교적인 사람이신가요? 네. 저는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말도 좀 잘 걸고요. 그게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행을 갔었을 때 답답하면 현지인들에게 바디 랭귀지를 이용해서 굉장히 말을 잘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걸 금방금방 얻어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또 어떨 땐 그런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쭈그러져 있을 때도 있어요. 네, 저도 그래요. 저는 명백히 사교성이 좀 낮은 사람인데 일을 하면서 사회화가 되어서 어느 정도 좀 극복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래는 굉장히 낯설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모님 본인의 사교성과 사회성 구분이 좀 되시나요? 사교성이 낮은 아이를 사교성이 높은 아이로 바꾸는 법은 일단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어머님들. 네, 그래야 할 이유 자체가 없고요. 그건 단지 부모님의 취향일 수는 있는데 부모님 본인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래도 그게 무슨 문제는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냥 사람마다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사회성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 환경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어느 순간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아기 때부터 충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먼저 영아기에는 자기가 자기 주변의 대상들과 다르다는 거, 그걸 이해하는 게 시작입니다. 나는 엄마 아빠랑 다르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랑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다르구나. 우리 엄마가 나의 감정과 다른 감정을 느낄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런 다음에 기관에 가서 또래들을 만나면 아, 너도 나랑 다르구나. 그리고 쟤도 나처럼 이런 걸 또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타인이 다르다는 것을 그걸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지만 친구가 싫어하니까 좀 참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와 타인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지만 친구가 싫어하니까 내 욕구도 감정도 조절하는 연습, 그런 연습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님들이 흔히 말하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연령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겠구나라는 것이 짐작되시죠? 그리고 사회성이 발달하는 과정을 알아보니 사회성이 단순히 친구와 사이좋은 것, 그뿐만이 아니라 타인 조망, 욕구 조절, 자기 조절력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회성에는 다른 사람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인 간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는 거, 자기의 욕구를 조절하는 거, 또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이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할 때, 남의 말을 그냥 잘 따르기보다는 독립적으로 행동할 때,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우호적이고 협동적일 때, 목적이 있는 행동을 할 때, 이럴 때 사회성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부모님들이 흔히 말하는 사회성이 좋다는 개념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개념임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유아기 아동을 키우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조금 더 귀를 쫑긋하시고 중요한 내용도 있으니까 메모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유아기 아동들에게 또래 관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래 관계를 통해서 유아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게 되고요. 또래들의 특성과 능력을 자기와 비교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또래와 함께 다양한 역할을 해보면서 사회적 행동의 허용 범위도 알게 되죠.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유아들이 또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엄마가 뭔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 좀 드실 텐데요. 이제 유아기 아동들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는지 좀 얘기 좀 해볼까요? 먼저 놀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같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놀이가 하는 역할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서 아동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표현하고 행동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시기에 아동들이 역할놀이에 즐거움을 느끼고 많이 참여도 합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놀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아주 중요해요. 이 시기 많이 하는 역할놀이에서 친구들에게 나의 감정이나 내 생각들을 더 잘 드러내고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더 잘 반응하게 하는데 이런 의사소통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미 언급된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또래의 관계에서 적절하게 행동을 조절하고 맞출 수 있는 아동들은 이렇게 또래와의 놀이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아들의 친구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니 아동 스스로의 조절을 돕는 것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유아들에게 친구는 분명히 의미 있는 존재이고 친구 관계를 잘 맺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가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집에 오면 친구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유아들에게 친구는 어떤 존재일까요? 또래 관계는 대체로 36개월경에 시작이 된다고들 흔히 말합니다. 딱 정해진 연령이 있다기보다는 이때쯤에는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타인이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먼저 되고 나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타인의 마음을 유추해 볼 수도 있고 공감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타인과 적절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친구에 대한 개념도 유아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처음 생긴 친구에 대한 개념은 자신과 자주 놀거나 비슷한 활동을 좋아하는 또래들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와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친구 관계를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민정이는 나랑 같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어서 친구야. 영희는 나랑 같이 블록놀이를 해서 친구야. 이렇게 자기와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친구라고 명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매일매일 친구가 달라져요. 매일매일 친구를 사귀어오기도 하지만 또 매일매일 친구와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바람과 같은 사이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시기 아동들은 아직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리고 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 이거 안 할 거야. 갑자기 그 놀이에서 벗어나 버리기도 합니다. 또
놀이가 시작되면 함께 놀이를 시작하고 있는 친구들만 이렇게 에피소드를 가지고 결속돼서 놀이를 하다 보니까 옆에 새로운 친구가 와도 잘 눈치를 채지 못해요. 그리고 새로 놀이에 참여하려는 친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냥 의도치 않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도 하지요. 기관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교사가 직접적으로 놀이에 개입해서 놀이에 참여하려는 아이의 의도를 전달해 보기도 하고 놀이에서 또 그 친구가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제안해 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기관에서 가능한 일이고요. 부모님들은 그냥 아이가 오늘 이 친구 때문에 속상했어 아니면 오늘 이 친구 때문에 즐거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감정만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하면서는 친구를 갖고자 하는 바람이 아주 강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친 있죠. 단짝 친구. 그런 게 필요한데요. 영희는 나랑만 놀 거야. 뭐 이런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또래가 자기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나 언니 못하게 하면 너랑 친구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조건을 달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좀 하시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전략이 효과가 있고 어떤 게 또 효과가 없는지 이런 실험을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친구를 좋아하는 아이의 마음은 인정해주고 그리고 받아주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 유추해보고 그리고 다시 나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는 거 그런 도움이 필요하죠. 기관에서도 매일 일어나는 갈등 상황인데요. 교사들은 아이들이 서로의 요구를 말로 표현해보고 그리고 들어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런 시기에는 남자애들은 뭐 남자애들끼리,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놀이하기도 해요. 친구를 선택하는데 나와의 유사성, 그리고 놀이에 흥미가 비슷한 친구,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엄마들끼리 친분이 있으시다고 서로 놀이 흥미도 다르고 그런 친구들을 자주 만나게 하는 거, 아쉽지만 아이들에게 그 함께 놀이하고 싶은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능력, 사회성, 이런 능력을 다지는 친구 관계로 이어지는 건 어렵습니다. 네, 저희 놀이터에서 많이 보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아쉽지만 들이신 공들만큼 친구가 되지 않아서 또 그러다가 어머님들 간에 조금 관계도 소원해지기도 해서 네, 친구를 사귀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안 하시는 만 못하다는 말씀 알려드릴게요. 또 다음 수준의 또래 관계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수준의 또래 관계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서로의 관점을 모두 이해할 수 있고 공정함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친구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어제 네가 나 도와줬으니까 오늘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좋아하는 게임 먼저 하고 다음에는 네가 좋아하는 게임 하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아, 이거 불공평해. 난 어제도 너 기다렸잖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동들은 이제 서로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 주장만 계속하면서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즐겁지 않다면 아, 친구가 될 수 없겠구나. 저 친구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 친구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그룹에 속한 아이들과 속하지 못한 아이들의 갈등, 누구와는 비밀을 나누고 누구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등 자기들만의 이 그룹핑으로 인해서 갈등 상황이 자주 생겨요. 그래서 또래 집단과 어울리려고 노력하면서 친구와 똑같은 옷을 입겠다고 하거나 똑같은 말, 행동, 그리고 같은 활동을 하겠다고 우기기도 하죠. 학령기에 더 자주 발생하는 갈등이라 이후 더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간간히 있어서요. 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염려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해결하시려고 하기보다는 기관의 교사들과 상의하시며 해결 방법을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사회성 얘기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 인간이 사회적인 능력,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것은 아주 긴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내 품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사회성을 길러가는 그리고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실수들, 시도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엄마 아빠가 통제해서 내 테두리 안에서 그런 경험을 성공적으로 하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사실 아이의 사회성 발달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유아기 때 놀이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놀이를 하면서 아까도 저희가 예시를 드렸지만 네가 공주할래, 내가 공주할래, 네가 왜 엄마 할래, 왜 너만은 맨날 엄마해, 이렇게 잘 싸우면서 노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이런 시기에 시행착오 그리고 성장할 기회를 뺏으신다면 나중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학교를 보내보니까 어떤 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냐면 초등학교만 가도 학교 테두리 안에 어머니가 그렇게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을 말씀을 또 들어보면 일단 아직 1, 2학년 이렇게 어릴 때에는 아이들의 친구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딱 3학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그런 구분이 좀 된대요. 이제 뭔가 선생님의 눈 밖에서 우리끼리만 소통하는 게 그런 문화가 중요하지. 이런 시기가 되면 그때 선생님이 개입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아이들도 누구랑 놀면 어른들의 레이더망에 꼭 걸려. 아이들 표현이죠. 누구랑 놀면 누구 엄마가 선생님이 쟤랑 좀 친하게 좀 놀아봐. 이런 얘기를 들어. 이렇게 되면 아이들의 그런 자연스러운 친구 관계 욕구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될 수 있어서 그게 오히려 더 걱정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더 긴 인생의 여정이라고 봤을 때 지금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조금 부대끼느라 아프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사회성을 다져나가는 그 시행착오의 그런 모습들 그런 거를 조금 더 넉넉하게 좀 대범하게 봐주시는 거 그게 부모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이들의 친구 사귀기에서 아이들이 스스로의 욕구나 행동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아이가 친구 사귀는 걸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본인들의 욕구, 행동을 조절하시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아이 친구 잘 사귀는 법 궁금해요. 이렇게 시작되었던 이야기가 사회성이 대체 무엇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친구란 어떤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그렇다면 주변의 부모님들은 아이 친구 문제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오쌤, 전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